살살 살자.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팟캐스트에 저희 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와주셨던 적이 있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게스트분이었죠. 누깨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누깨님. 안녕하세요, 누깨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는 콘텐츠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원데이 리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뜨겁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재밌다고 말씀해주신 분들 덕분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쵸. 되게 재밌다고 말을 웃기게 하신다고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본 평가는 3개밖에 안 되지만 3개면 많은 거예요. 저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릴 때가 보통 저희 컨텐츠에는 많아가지고. 네, 3개면 그래가지고 많아요. 네. 어깨가 무거워요. 오늘은 또 어떻게 재밌게 얘기해야 되나. 입이 무거워요. 저희가 이번에 같이 다뤄볼 컨텐츠도 또 넷플릭스 컨텐츠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흑백 요리사를 다뤄보려고 누깨님을 모셨거든요. 최근 정말 화제작이죠. 흑백 요리사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누깨님이 거의 한 달 전에 나오셨으니까 네.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약간 근황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제 휴일이 많았잖아요. 추석 연휴도 있고 뭐 개천절에 임시 공휴일까지 있었는데 제가 당직운이 안 좋아서 휴일에 자꾸 당직을 서게 돼서 충분히 누워있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좀 힘들어요. 그 당직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 용어를? 당직이요? 네. 그냥 재수없는 당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수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맞습니다. 일을 하는. 맞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좀 일을 하시니까 평일에 쉬는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수당으로 받거나 아니면 평일에 쉬거나 하는데 네. 오늘도 좀 그만 쳐다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회사원들이나 그러면은 그냥 보통의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꼭 주말에 누군가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직이라는 개념이 조금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지내셨군요.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가 조금 특별한 게 네. 제가 처음으로 홈 레코딩을 지금 제대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이 공간도 처음 이제 다 꾸미고 처음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 네. 처음 누깨님을 모시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와,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되게 아. 열심히 꾸며봤는데 엄청 멋있어요. 근데 이제 저 식물들이 좀 불쌍해요. 아무래도 이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네. 폰 햇빛 밑에서 저렇게 크는 신세가 좀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촬영할 때만 저희랑 같은 거예요. 저희도 촬영할 때만 여기 오듯이 식물들도 원래 햇빛 아래에 있다가 네. 촬영할 때 여기에 임하는 네.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네. 식물들은 알아서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 마오노 마이크가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들리실 텐데 네. 그 마오노 측에서 요 마이크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와. 마오노 코리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작업실 이렇게 네. 홈 레코딩실도 꾸미고 네.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좋습니다. 살사님 원래 이 좋은 마이크 있는 곳을 찾아서 아주 유랑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팟캐스트는 음질이 중요하니까 네. 계속 마이크 찾아서 선배님.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사람들 초대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오노님. 그래서 오늘이 아무래도 첫 레코딩이다 보니까 약간 미숙할 수는 있어요, 음질이. 네.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흑백 요리사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몇 회까지 봤죠, 지금?
몇 회지? 10회. 아, 10회예요? 네. 마지막으로 나온 것까지 봤어요. 10월 3일 기준 그러니까 10월 1일 화요일에 10회까지 오픈이 됐어요. 맞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 넷플릭스에서 한 3편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진짜요? 네. 2회 정도 남은 걸로 알아요. 음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10회까지 본 기준으로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스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탈락하고 막 누가 붙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서 네. 혹시 스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다 끝까지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흑백 요리사 어떤 프로그램이죠? 두께님? 이걸 준비도 없이 말하게 하다니. 되게 알려지고 뭐 미슐랭 등 그런 공인된 요리 실력을 갖고 있는 백수저 셰프와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리 실력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셰프들, 흑수저들의 대결인데요. 각자의 어떤 요리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합뿐만이 아니고 팀워크, 리더십 등등을 어떤 그 요리사로서의 자질을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겨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1위를 뽑게 되는데 뽑히면 상금 3억을 갖고 가게 되는 개이득적 프로그램인 것이죠. 약간 장사의 자질도 마지막에는 또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요리 실력보다도 여러 가지 좀 운도 좀 필요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자질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출연하는 요리사들이 총 100명이에요. 아, 100명이었나? 네. 처음에? 그래서 부제가 백인의 요리 계급 전쟁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계급이라는 게 결국 그 백수저, 흑수저 말씀해 주셨던 그 계급일 텐데 네. 백수저가 몇 명이었죠? 처음에 백수저 20명 그리고 흑수저 80명이었는데 네. 사실 백인의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백수저 20명이 다 부전승으로 그냥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80명 중엔 사실 약간 그냥 유튜버, 뭐 요리 경험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경쟁이라기보단 조금 떨구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40인간의 경쟁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요. 거의 한 2회인가 3회쯤에 4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곧바로. 네. 그래서 와, 이 백인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쉽게 떨어뜨린다니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피지컬 100 그런 네. 것도 보면은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그 피지컬 100 같은 거는 그냥 대충 조금 꾸며서 진행할 수 있다면 요거는 주방이나 이런 것도 다 설치해야 되고 막 맞아요. 그 뭐죠? 저 냉장고 이런 것도 정말 몇십 개를 설치해야 돼가지고 확실히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 흑수저들과 백수저들 이렇게 두 요리사 계급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아는 사람들은 백수저 요리사들이 많았어요. 아는 분들 좀 기억나는 분들 있나요? 백수저요? 네. 지금 이미 10회까지 본 상황이랑 거의 다 기억나는데 네. 일단 처음에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은 최연석 셰프 있었고 정지선 셰프 딤섬의 여왕. 김서의 여왕님 계셨고 최강록 셰프 마셰코 2 우승자 네. 아시죠? 제가 또 쇼츠로 최강록 셰프 거를 거의 다 본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했죠. 마셰코 네. 그거를 보셨나요? 당시에? 그때는 못 봤고 제가 요리 쇼츠, 요리 릴스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넷플릭스래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막 그랬었죠. 그 맞아요. 원래 그 눕개님께서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눕개라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요리를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되게 편견 대박이시네요. 뭐 누워있으면 요리도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귀찮은 걸 조금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요리라는 게 매우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에 보면은 저는 되게 그거랑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헬스키친. 왜냐면 네. 저희가 헬스키친을 최근에 나온 회차가 21 기였나? 그거 네. 저희가 최근에 나온 거 본 게 아니고 제일 젊은 셰프들 나온 20회
시즌 21인가 뭐 하여간 그걸 봤었죠. 시즌 21인가를 저희가 헬스키친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보면은 그 헬스키친에는 거의 막 한 20명 정도의 요리사가 모인다고 하면 한 5명은 비건이에요. 그래서 막 비건 요리를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인종도 다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다양성의 요리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 흑백 요리사에는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비건 요리를 하진 않았어요.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정말 비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채소로도 요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게 컸잖아요. 그쵸. 전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라운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라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흑수저들, 그러니까 80명의 아직 유명하지 않은 이 이름이 없는 셰프들. 뭐 이를테면은 이 사람들은 뭐 반찬 셰프, 이모카셰, 1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불리거든요. 흑수저들 요리사들끼리 일단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딱 20명만 남게 되는 그 1라운드가 있었죠.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요리를 선보여서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은 호칭이 뭐지? 하여간 백종원 대표님께 저기 테스트를 받는 거였는데 심사를 받는 거였는데 맞아. 저희가 심사위원 얘기는 또 갑자기 안 했네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뭐 좀 이따 하면 되죠. 하여간 거기서 심사위원이 맛을 보고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씩 나눠서 심사를 봤어요. 네. 그 심사 보는 것도 진짜 힘들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백종원 심사위원도 그렇고 안성재 심사위원도 되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심사를 할 때. 맞아요. 사실 백종원 씨는 모두가 알 것 같고요. 정말 그 장사의 신이죠. 대한민국 요리계에서. 안성재 셰프는 어떤 분이었죠? 매년 미슐랭 가이드에서 레스토랑을 선정하는데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3스타, 미슐랭 3스타 셰프였죠. 모수의 셰프. 그래서 그 3스타가 저는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 파인다이닝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원스타는 좀 많았잖아요, 거기. 맞아요. 근데 원스타랑 다르게 3스타는 조금 더 계급적으로 높은 그런 의미인가요? 원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 그러니까 3스타면은 그것만을 위해서 먼 곳이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불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그래도 미슐랭 가이드 소개된 맛집들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미진도 되게 특별하게 맛있었던 것 같고 익숙하면서도. 그리고 또 저는 보통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에 또 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평양냉면 맛집이 많거든요.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그 맛에 좀 민감하신 편이에요? 누께님은? 저는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그냥 배를 채우는 거면은 사실 상관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뭐 맛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께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묘한 맛의 차이는 잘 모르지만 일단 맛있으면 돼. 근데 맛있으면 되는데 이게 막 진짜 조미료 맛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 뭐 다시다 넣어서 맛있는 거랑 뭔가 이렇게 셰프의 뭐 이런저런가 있어서 맛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파인다이닝 식당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관심이 잘 없고 먹는 것은 그냥 집에서 뭘 해먹는 거는 좋아할 수 있지만 사 먹는 거에 있어서는 그닥 관심이 없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 많고 고급지고 이런 식당이 아니라 약간 좀 조용하고 한적한 어떤 분위기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게 큰 것 같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맛보다도 그냥 이 어떤 풍기는 느낌, 분위기. 맞아요. 그런 게 좀 더 중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가성비 따지는 쪽이라 비싼 돈 내고 어디 가서 먹고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식당 같은 데는 막 웨이팅 해야 되잖아요.
요즘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 셰프들 식당도 난리가 난 상황이고. 맞아. 아무튼 근데 이것도 예술의 경지잖아요. 음식도.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좋은 책을 선별하는 눈이 있듯이 그 음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술처럼. 그래서 좀 고급 문화의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런 파인다이닝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렇죠. 완전 고급이죠.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식당이라고 하면은 고급지고 뭔가 되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약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약간 일부러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음식에 내가 저렇게 한 끼에 50만 원을 쓸 정도의 사람이 애초에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맞아요. 쪽에 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장벽이 높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은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대중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도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급 문화로 느껴졌던 것들을 좀 익숙하게 대중적으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의 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끝나고 살살님 파인다이닝 가실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안 갈 건데 최근에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파인다이닝에 직접 가서 음식 먹어보고 리뷰하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맞아. 그런 채널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파인다이닝 음식이 요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고 이렇게 좀 보는 것만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파인다이닝이 저는 처음에 진짜 그냥 너무 부자들을 위한 문화다. 이거는 솔직히 식사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을 보면. 작죠. 그러니까요. 작고. 근데 대단한 그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애초에 양도 안 차는 이걸 갖다가 도대체 왜 가서 저걸 먹고 있냐.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되게 그냥 음식을 해석하는 차이인 것 같은 느낌? 그 파인다이닝이 되게 음식으로 예술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급식대가님이나 한식대첩 1등 하시는 셰프님 이름이 뭐였죠? 영숙 셰프님. 네, 영숙 셰프님이나 이렇게 한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뭐랄까 약간 좀 더 대중적인 음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파인다이닝과 다르게. 네. 그런 분들의 음식을 봤을 때 혹은 또 뭐 중식 여신이나 중식을 하시는 분들의 요리나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다 그냥 각자만의 해석의 영역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식의 터치, 뭐 양식의 터치, 그런 중식의 터치?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의 차이지. 그리고 파인다이닝이 비싸다고 해서 막 저게 더 고급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왜냐면 안성재 셰프도 그 급식대가님의 요리를 맛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파인다이닝의 정점에 있는 셰프지만 그 미묘한 맛과 그 음식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꼭 파인다이닝 음식이 아니더라도. 되게 그 음식은 그 음식 고유의 맛과 여기서 나야 되는 최대치의 맛 그거를 평가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저는 그냥 감동이었고 애초에 그냥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이 급식과 이 랍스터 구이 미슐랭 셰프가 구운 랍스터를 한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맞아. 이게 그냥 각각의 기준대로 평가하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다 그게 납득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급식대가님께서는 평생 급식을 만드시는 급식 셰프님으로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네. 그래가지고 저 안성재님이 딱 먹어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초딩 입맛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초딩 입맛이 되게 부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달고 짜고. 보통은 그렇게 쓰이잖아요. 네. 근데 안성재 셰프가 그 뒤에 말을 덧붙인 게 아이들 입맛이 제일 까다롭다. 그렇게 말을 덧붙이면서 그 맛의 경지, 그쪽에서의 맛의 경제에 대해서 또 짚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1라운드에 솔직히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이 되게 인상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를테면 유비빔 씨. 유비빔 씨 아들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유융합이래요. 근데 듣기로 이게 찐인진 모르겠는데
아들 이름 원래 유융합이 아니셨대요. 근데 개명하면은 차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유융합으로 됐다고. 차를 사줬다니 저라도 하겠네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는 그의 삶이 너무 진짜 너무 예술인 같아요. 진짜 예술인이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갑자기 유비빔 씨 얘기로 너무 들어갔지만 들어가도 돼요. 본인의 자녀도 본인의 창조물이잖아요. 맞네.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다 비빔 세계관으로 통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삶 자체가 그냥 어떤 세계관이 돼가지고 저는 이건 조앤 롤링에 비견한다 생각합니다. 저 그 너무 말씀이 훌륭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세계관이 됐다. 그러니까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그 대왕님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비빔송을 부르라고 하면서 비빔박자. 네, 비빔박자로 하는데 전 솔직히 안성재 셰프가 이거를 심사를 했으면 훨씬 웃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안성재 셰프가 했으면 뭔가 그걸 잘 안 받아줬을 것 같아. 그쵸. 뭐 대충 하고 정색했을 넘겼을 것 같은데. 맞아. 그래도 백종원 씨여가지고 백종원 대표여가지고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전 그 백종원 대표의 말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막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를 더 크게 썼어야 된다고. 그게 왜냐면 비빔밥을 그 밥을 글씨로 만들어가지고 만드셨어요. 맞아요. 비읍 막 비빔 이렇게. 문자. 비빔 문자. 전주 비빔소리를 운영하시거든요. 그게 식당인가요? 네, 비빔밥 식당인데 메뉴는 진짜 온갖 비빔이 다 있는데 근데 되게 구성이 알찬 것 같아요. 일단 메뉴는 천국 비빔, 김치 비빔, 전주 비빔이 12,000원으로 제일 비싸고 뚝백 비빔 이런 식으로 한 8,000~9,000원대 뭐 이런 천국 정도 나오고 호박잎 뭐 그다음에 반찬 한 대여섯 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청국장 맛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빔씨가 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주방 셰프님께서 청국장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신다, 숨어 계신다.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쵸, 뭐라도 뭐. 그럼 사실상 비빔에 큰 재능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제가 또 기억 남는 분이 그 평가절하 씨였거든요. 보섭살 스테이크 구우셨던 분. 보섭이. 네, 이분이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데를 나오신 셰프님이었어요. 살살님 보셨어요? 저는 안 봤죠. 저는 무슨 프로인데요? 러브캐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셰프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평가절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짧은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은 스테이크 하나를 온전히 잘 구워내는 것이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되게 멋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 인터넷에서 네. 되게 농락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평가절하님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롱당했어. 조롱 당하고 있어요. 보섭살 스테이크 하나 잘 못 구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됐으면 그분이 내세운 것이 그거였어요. 내세운 카피 단 한 줄의 카피. 잘 구운 고기 한 점 이거였거든요. 저 똑똑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대담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 잘 구웠으면 진짜 되게 떴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구워봤자 아니에요? 고기 잘 굽는 거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안성재 셰프가 요리마다 그거에 뭐랄까 그거에서 날 수 있는 이 맛을 본인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니까 전 잘 구웠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결국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세운 것은 잘 구운 고기 한 점이었지만 그거를 잘 못 구움으로써 고기 한 점 잘 못 굽는 이렇게 된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점. 그러니까 뭔가 본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아쉬움.
근데 그 보섭살 스테이크 하나 못 구우셨던 분이 있었던 반면에 그 알리오 올리오를 굉장히 잘하셨던 히든 천재님이 계셨는데 아, 저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분도 사실 만약에 떨어졌으면 알리오 올리오 하나 못하는 사람이 됐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보섭살 스테이크는 정말 모든 소스나 이런 부재료들은 싹 다 빼고 핵심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원래 목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알리오 올리오는 그걸 잃었고 보섭살 스테이크는 그걸 이루지 못한 거죠. 기본 맞아. 본질에 충실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알리올리오가 아무리 간편한 저기 메뉴라고 해도 이게 사실 테크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실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면 삶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보니 버섯살 그 고기 한 점을 구워봤자 뭐 어떻게 잘 굽고 남들이랑 어떻게 다르다고. 제 말이 그 말인 거죠. 근데 그러게. 이게 막 숯불에 온갖 기법을 사용해서 구우셨어요. 맞아요. 뭐 그래서 되게 끓여나오고.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덜 익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그니까요. 전 그분 좀 많이 민망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조롱을 좀 멈춰도 될 것 같다. 사실 저는 일단 좋았어요. 그런 도전 자체가. 좋으셨어요? 보니까 실시간으로 딱히 많이 웃으시던데? 아,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그 1라운드에서 주로 봤던 건 결국 스토리텔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그런 이야기들? 가장 기억이 남는 분이 아마 저랑 똑같을 것 같은데 철가방 요리사님. 그리고 만찢남. 아, 맞아요.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자기소개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이름을 흑수저들 요리사들의 이 별명을 제작진이 지어줬대요. 아, 진짜? 네. 그 100명의 별명을 다 지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철가방 요리사님께서는 철가방부터 시작을 해서서 18살 때부터 이제 막 중국집 배달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한 굉장히 멋진 셰프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막 이렇게 인터뷰로 나왔고 이게 되게 루즈하고 감성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되게 눈물을 자극했어요. 감성을 자극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만찢남은 뭐 인터뷰나 이런 게 많진 않았는데 그냥 그 요리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맛의 달인 2권 25페이지 동파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진짜. 근데 이 사람의 이 캐릭터가 그 최강록 셰프가 옛날에 마셰코 나왔을 때 그 캐릭터랑 겹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최강록 셰프님도 이제 만화 보고 요리 시작하신 분이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 분들. 급식대가님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고. 맞아요. 급식대가 눈물 나. 맞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스토리가 많잖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막 저희는 재밌게 봤었고 그다음에 그 편집이 전 인상적이었어요. 1라운드에서 편집이. 맞아요. 그 아주 그 1대1로 비슷한 특질을 가진 사람 2명을 1대1처럼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노잼은 과감하게 다 편집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통편집 당한 사람들? 2라운드도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집중할 사람들 집중하고 뺄 사람들 바로 빼고 이렇게 좀 호흡이 되게 빨랐어요. 맞아요. 뭔가 되게 피지컬백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컨셉 자체가. 이 제작진이 싱어게인 제작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싱어게인도 그렇게 무명 가수들 경쟁으로 유명 가수를 만드는 그런 프로였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랬구나. 네. 그렇게 1라운드에서 살아남은 20명의 흑수저 분들이 정말 알짜배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실 백수저들보다 훨씬 더 이 경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몸도 풀었겠다. 요리도 다 잘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모인 20명이랑 그다음에 백수저 20명이랑 2라운드로 넘어가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경쟁이었죠, 그게? 근데 솔직히 처음에 그 1라운드 때 무슨 신이 강림하듯이 이 백수저들이 20명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흑수저들을 내려다봤어요. 맞아요, 요리하는 맞아. 거를 막. 근데 전 처음에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이랑 게임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흑수저는 80명 중에 20명만 딱 이제 올라오면서 뭔가 이 선출직 같은 느낌이 들고 이
그냥 이 유명세로 뽑힌 지명직 20명과 선출직 20명 해가지고 이게 쟁쟁하고 게임이 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안대 쓰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먹는 그거 그거 진짜 너무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과감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안대를 쓰게 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수저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백수저들은 사실 대가들이 많았어요. 그 중식대가 여경래 씨. 여경래 셰프님. 그 이런 분들이 딱 나오면 무게감이 있으니까 솔직히 맛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심사를 하다 보면. 맞아요. 당연히 그 어떤 그 사람이 풍기는 뉘앙스와 백그라운드, 이 사람의 지위, 이것 때문에 진짜 공정한 심사가 사실은 어렵지.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전 그 자체가 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거고 저는 또 파인다이닝과 그 밖의 요리들에 대한 격차도 많이 줄여줬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모양 자체가 파인다이닝이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맛 그 자체로 대결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2라운드에서 진짜 진 풍경이 펼쳐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2라운드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안대를 끼고 심사를 한다는 거를. 그거를 당일에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미 요리는 되게 아름답게 준비를 했는데 당황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그랬구나. 특히 그 장사천재 조사장님 저희가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 비빔밥 만드신 분. 그 통영식 비빔밥 1라운드에서 만드셨던 그분이 2라운드에서 되게 화려한 요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요리가 너무 화려한데 한입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맞아.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얘기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게 평소 요리 실력을 보는 거니까. 그쵸. 어쩔 수 없죠. 그 경쟁이 이영숙 셰프님께서는 정말 한 그릇에 딱 들어오는 우둔살로 우둔살 뭐였죠? 약간 설렁탕처럼 생긴 약간 곰탕 같은 거였는데 채수로 육수를 만들고 우둔살에서는 육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수로 육수를 되게 진하게 내고 우둔살로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를 감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고사리였나? 네, 아주 소박하고 이렇게 정갈한 딱 그냥 요리 하나. 국물 요리. 이랬는데 이제 그 장사천재 조사장님은 구절편이었나요? 되게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그 아주 화려한 우리나라 요리 해가지고 갖고 갔는데 그 검소한 곰탕 한 입이 이겼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흑백대전을 짠 이유가 아닌가 싶었어요.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래서 이 흑백대전의 핵심은 뭐였냐면 냉장고 속에 숨겨진 요리 재료가 있고 그거를 사용해서 흑과 백이 같이 그걸로 요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이한 요리 재료가 나온 사람들의 분량이 되게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홍어. 홍어. 너무 귀여워요, 파브리. 홍어 경쟁에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파브리 씨랑 그다음에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이 두 사람이 둘 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하던 사람들이어서 근데 가장 한국적인 요리 재료인 홍어를 사용한 요리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결국에 승패를 가른 게 홍어라는 재료를 누가 더 잘 사용했나잖아요. 근데 사실 파브리가 그거를 그 재료 레시피 준비 시간을 얼마나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피아는 한국인이니까 홍어에서 홍어애나 뭐 이런 게 되게 좋고 귀한 식재료고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잖아. 근데 파브리 옆에 그걸 알려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또 이게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활동을 했고 저는 제가 보기에 거의 한국인이거든요. 파브리요? 네. 파브리 아직 잘 못해요, 한국어. 그 말도 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좀 한국인이 많지 않을까요? 알았는데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파브리 씨는 홍어 삼합으로 요리를 했다면 약간 그 이태리식 터치를 해가지고 했다면 나폴리 마피아 거의 천재죠. 저희가 요즘 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은 홍어애까지 사용해서 그리고 막 홍어 지느러미? 막 이런 되게 귀한 식재료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리조또를 했었어요. 파브리가
자기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 요리로 미슐랭 받은 사람인데 이탈리아 요리를 한국인한테 줬다고 뭐 부끄러워 이거 말이야. 그게 너무 재밌으면서도 나폴리 마피아 너무 대단했고 한편으로는 약간 솔직히 외국인한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쟁인 것 같기는 해. 한국인들이 그쵸. 만든 프로그램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고 또 한국 요리 재료들이니까 당연히 저는 한국인이 어쩔 수 없이 어드밴티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근데 저는 2라운드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맞아. 인정하는 모습. 전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났는데 얘기해도 돼요? 혹시 네. 짠 얘기가 있으시면 나중에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게 저도 짠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백수저가 저희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수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 나와서 왜 잃으려고 나온 맞아. 거다. 더 용기가 대단하다. 맞아. 잘하면 본전이고 어. 못하면 쪽팔린 거고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그래서 백수저 중에 되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요리 한 접시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가는 건데 그래도 흑수저들은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 아니냐. 부끄러워서 못한다. 못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억 안 나. 저도 그래요? 알아요. 시즌 두 번째 라운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중식하시는 분이고 최강록 씨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이거 지면은 그냥 뭐 1년 인턴을 안 하면 된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도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세트장은 어차피 철거될 거예요. 뭐 어차피 끝날 거예요. 어차피 잊혀질 거예요. 라는 말도 되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이 되게 좋다. 아 그래요? 전 기본적으로 최강록 셰프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그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감동적이었는지. 일단 아까 전에 장사천재 조사장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이 뭐든지 왜 항상 이 덜어내면 미학을 어딜 가나 먹히는 거잖아요. 제 직업도 그래요. 저는 어쨌든 기사 쓸 때마다 맨날 짧게 쓰라고 하는데 짧게 쓰면 솔직히 이놈이나 저놈이나 기사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자꾸 짧게 쓰라고 하는 거지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길게 말하려고 하면 엄청 길고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쓰려면 정말 많은 생각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단어를 살려내는 거. 적절한 때에 끊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전 그게 대충 써야지 짧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 근데 아니더라고. 그 짧은데도 그 완결성이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덜어냄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데 그거가 되게 잘 보여준 에피소드였던 것 같거든요. 조사장과 이영숙 셰프님의 대결이.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보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장이 그 덜어냄의 미학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부족했다. 부족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뭐랄까 왜 이렇게 감동이었죠 그게? 받아들이는 게 감동이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사실 비주얼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팅에 다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되게 플레이팅에도 점수가 따로 주어지고 이러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놓쳤던 것 이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저는 너무 멋있었다 생각하고. 맞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 진짜 박박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뭐 아쉬워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을 텐데 그런 얘기 일절 없이 그냥 자기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 여경래 셰프님 떨어질 때 저 진짜 가슴 아파. 대가들이 떨어질 때 너무 가슴 진짜. 아프죠. 그리고 사실 여경래 셰프님 그 당신도 철가방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커리어를. 그래서 백수저 경쟁에서 백수저한테 흑수저가 대결을 신청하는 구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경래 씨한테 신청을 한 중식 하는 셰프들이 많았어요. 흑수저 셰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철가방을 선택하면서 나도 철가방 시절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수락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철가방 출신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여경래 셰프님이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백그라운드가 떨어지면 너무 민망하잖아. 너무 민망하고 그냥 못할 짓인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중식 막 무슨 뭐 그 심사위원. 중식 심사위원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건 그냥 명예훼손을 하지 않으려는 아주 최소한의
시도로 그냥 당연히 붙였어야 했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철가방이 이겼잖아. 근데 너무도 그냥 이제 후배들에게 그 양보할 때가 온 것 같다. 후배들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그것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때 저도 되게 감동을 했는데 여경래 씨한테 인터뷰에서도 계속 배워야 하는 거다. 요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셨거든요. 계속 배우면서 가는 거다. 근데 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정말 끝까지 위에까지 이미 올라가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게 그냥 저의 시선 자체를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백수저들 민망해서 어떡하지? 했던 거 자체도 저희의 되게 편협한 시선이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편안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그냥 괜찮다. 근데 파브리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긍정 이러면서 막 하트하면서 나갔잖아요. 그게 되게 귀엽게 나갔는데 파브리의 마인드도 약간 한국과 좀 그러니까 한국적이지 않은 마인드라고 약간 느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되게 어떤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인드?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저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본인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서 당연히 이 과거의 영광 위에서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더 발전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되게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지내는데 너무 좀 자만했던 건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여경래 셰프님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맞아. 그래서 그 철가방 요리사가 떨어졌을 때 저는 그 애티튜드도 너무 멋졌던 게 막 절을 하잖아요. 큰절했잖아. 그리고 나가면서도 되게 막 감사하다는 그 존경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막 포옹도 하고 맞아. 철가방 요리사가 알고 보니까 여경래 셰프님의 그 요리책으로 공부를 했고 그 서사도 너무 눈물 나. 근데 저는 그 이제 철가방 요리사님 셰프님이 임태훈 셰프님이신데 이분이 그 떨어지셨어요. 4라운드쯤에. 네네. 떨어지고 나서 인터뷰를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는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분들이 많다. 눈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편협했던 시각이 약간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경래 씨도 사실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잘된 사람들은 저럴 것이다. 되게 거만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인식을 많이 깨준 분인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방송이고 정말 토막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장면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 되게 저희 그런 말 했잖아요. 철가방 셰프님 떨어질 때 큰절하면서 너무나 예의를 갖추는 그 모습이 뭔가 이 남성들의 약간 전유물 같은 거잖아요. 되게 그냥 남성이 본인보다 뭔가 이렇게 우위에 있는 남성이라 생각하면 보통 되게 이렇게 형님 이런 식으로 잘 예우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이런 게 뭐 왜 저래? 솔직히 이랬던 적이 많거든요. 저는 이 사회생활 하면은 저는 아저씨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괜히 막 옆에서 기분 좋게 해주고 형님하고 이런.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잘하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회식 자리나 이런 데에서도. 뭘 또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 철가방 셰프님의 그 예우를 갖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거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워 보였던. 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고 본인이 이겨서 나 같으면 솔직히 막 기뻐가지고 막 예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본인을 자꾸 낮게 취급하세요? 아니 낮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되게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게 참. 그렇게 바로 큰절부터 냅다 박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니까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또 막 저희가 떠받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장면에선 너무 아름답고 배우는 점이 많았다. 그리고 또 저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래서부터 올라온 그 철가방부터 막 셰프가 된 이 성장서사 안에 있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느껴진다. 맞아. 맞아.
이게 일부 셰프들 초반에 보면 어차피 내가 대한민국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데 이거 왜 백수저들이 먼저 부전승으로 올라가? 겸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아니 그래도 몇십 년이나 요리했고 이미 각자 분야에서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인데 저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제가 좀 꼰대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철가방 셰프님 같은 전 그런 마인드가 멋져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쉽지 않았으면 이미 거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더 피나는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지난 시간에 대한 존중과 이런 태도가 되게 좀 두드러져 보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명예와 지위에 대한 존중이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는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약간 꼰대적인 생각인가? 내 안에 그런 유교적인 그런가? 시각인가? 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에요. 사실 맞아, 철가방 맞지. 요리사 같은 사람들. 맞지.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되게 보수적인 스타일이다 저는 보니까 아닌데요? 뭐 아무튼 그랬고요. 흑백대전이 인상적이었던 제일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대를 낀 백종원 심사위원의 그 초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사를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다들 우참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웃겼어요. 빠스 맞아요. 먹을 때 맞아. 시래기 빠스 흑초강정. 맞아요. 정지전 셰프님의 요리. 아 먹고 싶다. 아 진짜 그 백종원 대표이자 요리사이자 이분 솔직히 방송으로 너무 많이 소비됐잖아요. 마리텔 이후로. 그러니까 마리텔에서는 그냥 되게 친근하고 가게 많은 아저씨 이런 정도 느낌이었다가 뭐 스트리트푸드 파이터 우리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되게 이 미식가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막 네, 중국어도 되게 잘하셨고 맞아요. 다양한 나라 음식에 대한 지식도 있고 되게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란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전 골목 식당 이런 거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많은 그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작은 소상공인 젊은 식당 사람들의 이거를 이렇게 평가해도 되나? 마치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싫어했고 좀 그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게 되게 싫었는데 그러니까 프로 자체 그 구성이 그렇게 짜여 있다 보니 그 사실 여기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나왔을 때도 저는 그 실력에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방송에서 그간 보여주지 않은 그의 진짜 이 전문적인 요리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미각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다 싶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대단한 수준이어가지고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식재료의 맛을 맞아. 바로 알아차려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맛 이거 그건데?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실 눈 감고 먹어보면은 김치찌개도 김치찌개인지 모를걸요 우리? 맞아요. 눈 감고 먹으면 콜라랑 사이다랑 맛 차이 모른다며. 그래서 근데 요리하는 또라이가 그거 갖고 갔는데 이거 무슨 뭐 사바용 소스 아니냐 그랬을 때 갑자기 이제 되게 그 불안해가지고 난리 버거지치던 또라이가 뒤로 쏙 돌아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그니까. 막 이러면서 소름 돋는다고 막 이러잖아. 그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야 들기름도 기억. 아. 승우 아빠랑 그다음에 최강록 씨가 결었던 그 경쟁. 아 진짜 너무 재밌고 통쾌했어. 그냥 그 자체가 만화 아니에요? 2천만 원짜리 이 그 뭐야 요리기구 조리기구 갖고 온 사람 대 냄비랑 칼 이걸로 경쟁한 무 한쪽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흑백대전이 사실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마지막 뒷부분에 통편집이 된 것들 중에 막 급식대가님 요리나 이모카쉐 근데 살살님 이모카세예요. 이모카세 카쉐가 아니고 이모카쉐 네 1호 네. 님의 셰프님의 요리 같은 것들이 다 좀 통편집이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저 백수저들이 이기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지? 근데 전 그 궁금했던 게 급식대가님 이긴 메뉴 보면은 주재료가 오골계였는데 오골계 닭도리탕인가? 뭐 그런 거 하셨고 오골계 찜닭인가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게 닭이랑 오골계랑
좀 재료적으로다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너무 평범한 메뉴 하신 거 아닌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 백수저 셰프 보니까 무슨 뭐 탕인가 하여간 되게 희한하고 멋진 거 했는데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놀랍고 재밌었어요. 이 급식 메뉴로 이걸 이겼다고 싶어서. 그게 밥이 같이 있었나요? 그 밥 없으면 안성재 셰프가 떨어뜨렸을 텐데. 아, 밥이 맛있었나? 하여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자체가.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분들의 그 빛나는 면모들을 볼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팀전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재료 손질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 너무 멋지고 더 보고 싶은데 그럴 여지가 없어서 좀 활약할 여지가 부족해져서 점점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더십의 그 키를 잡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자들이었고 대체로 파인다이닝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한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외가 됐어요. 이 팀전을 할 때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식은 우리가 주로 먹는 거니까 뭔가 그 실력이 그러니까 리더를 할 만한 그 급은 아니라 생각하는 건가?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 중에 대체로 뭐 오랫동안 식당 영업을 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최연석 셰프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됐던 건가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진짜 최연석 셰프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프로는 전 최연석과 백종원을 위한 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종원이 많이 살리기도 했잖아요, 이 프로를. 근데 맞아. 최연석도 되게 웃기게 많이 살렸어요, 이거를. 진짜 확실히 방송도 잘 알고 그 레스토랑을 여러 개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그 짬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리도 잘하고 이게 다 리더십. 와 진짜 좋은 팀장이란 뭔가를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또 요즘 이 회사에서 좋은 선배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했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셨군요. 그 재료의 방, 그 3라운드 재료의 방에서 최연석 셰프가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맞아요. 리더십으로. 그게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서 했었는데 네. 생선팀, 그다음에 고기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했었고 그 흑수저도 절반으로 나눠요. 절반은 고기, 절반은 생선하고 해서 그 고기 대 생선 이렇게 해서 흑과 백으로 또 맞붙는 팀으로 맞붙는 그런 게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백수저들이 이미 유명하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사실 질 수도 있었을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리더십이 너무 부족했던 백수저 팀이 있었고 반에서 최연석네 팀은 굉장히 리더십이 좋았고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최연석 씨의 리더십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그 재료 일단 다 쓸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개수가 하여간 모자랐어요. 4조각으로 썰어야 되는데 3조각으로 썰어서. 맞아요.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든 만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팀장이란 사실 저는 진짜 팀장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팀을 위해선 자기가 욕바지가 되는 전 그게 진짜 팀장의 자세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의 팀장과 부장을 거쳐가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인 내가 항상 가장 많이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를 쪽팔리지만 가가지고 자기가 솔직히 조개 다 훔쳐가 놓고 염치 없지만 가가지고 파 구걸하는 것도 자기가 했고. 그리고 가리비 그거 망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임기응변으로 잘 모면하는 것도 걔가 했고. 또 파 모자라니까 또 가가지고 또 구걸했어요. 너무 염치 없거든요. 솔직히 다음 반대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진짜 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그 자세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또 팀장으로서 중요한 거 하나 결단력이 어마어마했다. 진짜 그냥 이거는 그냥 믿고 하세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게 자꾸 성공을 하잖아요. 그 되게 자연스럽게 이 어떤 신뢰도까지 얻고 그냥 그 활약이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셰프의 위에 있는 것은 식재료다라고 하면서 맞아. 그 고기가 사실 생선들이 되게 부족했잖아요. 양이. 맞아요. 그거를 빨리 쓸어오자라는 결정을 경기 시작할 때부터 딱 바로 내렸던 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저는 또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거든요. 또 너무 강해서 누군가가 의견 제기를 못하게 하면 또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에드워드 리 씨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고 위대한 셰프기도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여지가 있었잖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태클을 걸 만한. 그랬을 때 에드워드 리씨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믿고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니까 또 에드워드 리씨도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셰프고 대단하신 셰프인데도 맞아. 그거를 바로 리더 말 듣고 따라야지. 이렇게 맞아. 굽히고 들어가시는 게. 근데 그 에드워드리 근데 두 분이 동갑이래요. 어머. 그래서 미국에서 고난가요? 그런 게 조금 많으셔가지고 그런가? 아무튼 근데 이 에드워드리 그분도 전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느꼈던 게 그 팀원으로서의 자세도 나는 팀장의 자세보다 아니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리더를 믿는 거 믿고 따르는 거 이거 진짜 너무 그 태도가 훌륭했어요. 근데 헬스 키친 같은 거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좀 자주 그러더라고. 되게 그러던데 막 믿고 따르는 거. 막 우리 팀 난 자부심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팀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좀 사대주의적인가요? 아니 사대주의 그냥 그런 뭐 특성이 있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재료를 손질하는 장면에서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생선의 방이 특히 중요했잖아요. 맞아요. 재료 손질이. 맞아요. 그 생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손질하느냐. 근데 일단 에드워드 리씨는 관자를 그냥 손질하지 않았어요. 냄새를 하나하나 다 맡았어요. 맞아.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 그 사소한 디테일. 그리고 당연히 제작진이 준비해 주는 건데 당연히 좋은 거 갖고 왔겠지. 전 이렇게 생각하고 급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역시. 그리고 이제 안유성 명장님. 안유성 명자님의 생선 저 예술이던데. 손질. 진짜 대단했어요. 그와 달리 또라이 그 무슨 그 고기 피칠갑 된 생선 김치인지 물고기인지 그러니까 반면에 그 또라이 요리하는 또라이는 그러니까. 정말 피가 막 다 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방팔방에 그게 진짜 다르다. 진짜 짬에서 나오는 이게 다르다고 느끼긴 했죠. 맞아. 근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이 고기의 방에도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생선의 방도 생선의 방인데 고기도 손질을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요리사들이 이것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 다 경험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다 몰랐을 텐데 참 신기했어요. 손질을 그렇게 싹 다 하고 요리를 해서 200분 안에 100인분의 요리를 만들어냈었어야 되는 그런 경쟁이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빠듯하다. 200분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이 중요했고 그걸 그냥 맞추고 따라가는 게 중요했는데 그러지 맞네. 않았던 팀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지 맞아요. 못했던. 맞아.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백종원 대표님이랑 안성재 셰프님 두 분은 한 팀을 선택해요. 뭐 예를 들어 흑팀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근데 흑팀이 아니라 백팀이 이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의견과 또 대중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때 그런 리조또의 그 식감 차이였던 것 같은. 그쵸. 그것 때문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대중의 시선과 셰프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또 다를 수 있는 거 보니까 2라운드 흑백 대전에서 누가 떨어졌고 붙었고로 막 그렇게 실력을 가름할 그건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마피아의 팀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마피아 팀 개판이었잖아요. 나폴리 마피아 팀. 네. 거기 이제 불꽃 남자가 팀장 했을 때. 근데 제가 불꽃 남자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전부터 진짜 1년 2년 됐는 것 같아. 인스타 쇼츠 그 릴스 자주 만드시거든요. 이미 알고 계셨구나. 불꽃 남자. 그분이 물론 레시피가 좀 어렵긴 한데 한두 개 정도는 하면 해봄직한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솔직히 생긴 것도 호감형이고 손석구 닮지 않았어요? 잘생겼죠.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그때 리더십이 좀 짜게 식었달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셰프가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나 같긴 했어. 그 되게 부안해동 하면 지금 뭐 갖고 간다. 막 이런 게 이해는 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최연소 셰프가 워낙 좀 대단하게 잘하기도 했고 해서 비교가 많이 됐었던 것 같죠. 근데 거기서 그놈의 리조또 시간 가지고 다 난리 쳤잖아요. 누구는 왜 안 하냐, 누구는 너무 이르다 이런 거 하고. 근데 마피아는 딱 자기 시간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그 시간 내에 완벽하게 한 게 난 너무 신기해.
되게 그 자기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의 어떤 자신감? 그 이태리에서 자기가 100인분 해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지켜봐 주고 기다려주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리더십 아니 팀원들의 그 맞아. 근데 역량인데 또라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불안 세포 같아요. 정말 인간 자체가. 아니,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또라이 보고 별로 안 좋아했잖아 처음에. 저 지금도 안 좋아요. 뭐 하긴. 그닥 좋진 않아요. 너무 입이 걸고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허세가 좀 있는 남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당연히 안 좋아하죠.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뭐 이게 점점 제가 진짜 개웃겼던 유튜브 댓글이 누가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성 폭식증이 있는 치와와 같다고. 말 되네. 그러니까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요리하는 또라이라고 하지만 실제 진짜 유리 멘탈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는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그 언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켜보는 재미가 너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리조또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사람을 귀엽게 보려면 한없이 귀엽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그 또라이가 모두의 대중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호감형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모도 맞아요.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냥 귀엽다 누가 하니까 그 여론이 그렇게 또 가기도 하는 거죠. 맞아, 귀엽게 그것도 그래. 보려면.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성경 롱게스트님. 그분이 고기의 방 팀에서 최강록 씨의 여러 가지 뭐 요리 아이디어에 약간 태클을 걸고 뭐 그랬다. 그리고 말투나 뭐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너무 과한 거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될 일인가 싶고 귀엽게 보려 치면은 다 귀엽게 볼 수 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귀엽게 보이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모든 너무 불평이 너무 롱게스트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27살인가 요리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난 이건 솔직히 목소리 때문에 있는 것 같아. 이 하이톤에 딱딱 꽂히는 목소리라 가지고 괜히 더 그래 보였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왜 이렇게 최강록 셰프를 못 믿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강록이 형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셰프계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다 느껴지잖아요. 방송에서는 누가 누굴 약간 못 믿어하고 누가 누굴 못 믿고 이를테면 우리 그 트리플 스타도 그 인터뷰에서 백종원 대표님의 그 자질을 못 믿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자기가 우월하다는 식으로 이 요리를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니까.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런 요리를 만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맛을 보는 그거면 심사하는 그 능력이 과연 부족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백종원 씨는 이미 수많은 맛있는 것들을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먹었고 맞아요. 얼마나 많은 식당을 가봤겠어요. 유명한. 초청도 받아서 갔을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긴 했지만 자기가 요리 만들어서 안성재 같은 사람한테는 맨날 줄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쵸. 장사하는 대상은 그냥 일반인 사람인데 너무 좀 태도가 오만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자꾸 좀 거슬렸던 것 같은데 되게 팀장 역할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냥 이 미묘한 그 말투 제가 부탁드렸고 제가 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본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긴 했는데 근데 그분도 보니까 되게 그 요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예술 같긴 했어요. 음식 하나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멋있긴 했어. 그리고 그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되게 단정하게 재료 손질도 진짜 멋있게 하고 맞아. 샐러리도 막 똑같은 동일한 크기로 자르고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걸 좀만 숨기면 좋을 텐데 모든 인간 사실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그거잖아요. 파인다이닝이 훨씬 고급 요리다라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문학
얘기를 하자면 순수 문학이 막 장르 문학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정유정 작가가 되게 장르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잖아요. 뭐 그런 분이 심사를 했을 때 내 순수 문학 이해 못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학에서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나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긴 한 거죠. 약간은. 그래서 그런 게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좀 감추고 숨기는 그리고 그런 안 하려고 마음, 노력해야지. 그쵸. 그 태도를 좀 바꿔야죠. 맞아요. 그렇게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어떤 무시하는 느낌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방송에서. 아 근데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 이모카세님과 급식대가님은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셰프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게 좀 거슬렸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도 뭐 업혀간 거 아니잖아. 1대1로 해가지고 이겨서 간 거면 다 각자 셰프라고 불러줘야지. 그래도 의식이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이모님들 이렇게 퉁쳐서 부르는 것들이 좀 거슬렸어요. 뭐 삼촌들이랑 안 하잖아요. 최현석한테 삼촌이랑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성이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직업인으로 인식이 안 되고 이모님으로 인식되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싶기는 했어요. 저렇게까지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근데 이모카세는 음. 성함이 이모카세라. 근데 그 이모카세도 그쵸. 그게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이모카세가 그 하나의 그 워딩이잖아요. 그냥 이모카세가. 그러니까 아무튼 셰프님이죠. 셰프님이죠. 뭐 아무튼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료의 방에서 이긴 사람들은 바로 올라갔어요. 이긴 팀은. 그리고 나머지 이 절반들끼리 모여서 패자부활전을 한 거죠. 그게 편의점이었나요? 네. 그 편의점 아하. 요리 만드는 거. 인상적이었던 요리 있으셨어요? 편의점에서 했던 요리. 아, 저는 솔직히 나폴리 마피아 그때부터 완전 변태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변태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엄청 전략적이고 머리도 기본적으로 회전이 엄청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되게 보기 좋았고. 어차피 1등 할 거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히 요리로 대결할 건데 자기는 거기서 이 심사위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그런 디저트를 준비한다. 그 용기와 머리의 그 지능과 나 진짜 너무 똑똑했다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편의점 죽수돌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 안 가본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편의점을 아예 안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니까. 특히 막 파인다이닝 셰프들. 또 딴 거 뭐 있었더라? 그 떨어져서 아쉬웠던 건 최강록 씨. 아, 꽁치, 고추 꽁치. 아, 그 맨날 조려. 강록이 형은 맨날 음식을 조리지 않아요. 그쵸. 아, 근데 진짜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레스토랑 가서. 거기는 갈만 하더라고요. 엄청 고가의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나폴리 마피아의 밤 티라미수가 1등을 했는데 3명만 뽑혀서 올라갔어요. 맞아요. 마피아, 정지선 셰프, 또라이. 뭐 아무튼 15명이 남아서 이 사람들끼리 흑백 혼합 팀 레스토랑전을 했어요. 이거는 흑과 백이 같이 이제 뒤섞여가지고 팀을 이뤄서 싸우는 거였는데 사실 이때부터 진짜 많이 흥미가 떨어졌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왜요? 왜냐면 단순히 누구 하나의 요리를 잘한다, 맛이 좋다 이거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드러낼 수가 있지가 않고 리더십 좋은 사람이 그냥 잘 끌고 나가야 되는 이것도. 맞아. 그것도 이제 뭐 장사 수완을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그 코너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레스토랑에 사람들을 모아서 먹방 유튜버들 그런 먹방 크리에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누가 더 많이 파냐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따지는 미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잘하는 최현석 씨가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음식을 먹고 한정된 돈으로 할 거니까 우린 그냥 비싸게 가버리자. 어차피 이 사람들에겐 여기가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경험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한 2만 원대의 음식을 팔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약간 뇌절 음식 막 5만 원, 6만 원 이런 비싼 음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똑똑하긴 했고 그리고 전 여기서 제작진이 개빡치게 한 게 용서가 안 돼. 아니 왜 그 팀에 일단
분란을 일으켜서 한 명을 뽑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그 요리 구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그리고 인원도 한 명 모자라지? 이 상황에서 나머지 조건 다 똑같고 어드밴티지 조금이라도 주는 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왜 안 줘도 될 마음의 상처를 주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그 24시간이 주어졌었는데 네. 원래 3명의 팀으로 나뉘어서 5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8시간 때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급하게 뭐 공지가 있다. 너네들 중에 한 명씩을 빼서 새로운 팀을 구상해야 된다. 약간 투표로 그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대 3이라는 것도 사실 팀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동일한 경쟁이 되겠어요. 그니까요. 팀원 수가. 근데 뭐 좋은 어드밴티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 3명 있는 팀한테. 빠져나와서 시간도 18시간으로 남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구상도 다시 해야 되고 했는데도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냥 떨어지라고 하는 느낌? 근데 이제 나름의 그 사람들이 이제 출연자들의 입을 빌려서 얘기한 것이 그래도 나름 유리한 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각 팀의 전략을 이미 듣고 보고 왔으니까 그거를 10분 활용하면은 더 유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었을까 그 시점에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각 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결국 구상한 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레시피 그냥 하나씩 팔기로 한 거잖아요, 각자. 근데 나는 솔직히 거기서 그거가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다시 음식 구상하고 합을 맞추고 뭐 이러는 시간 없이 그냥 그게 제일 베스트였고 그 유일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방송국도 줄 서는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방출된 3분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너무 우리 같이 약간 슬퍼서 울 뻔했던 게 진짜. 안유성 명장님이 유일하게 그 다른 2분은 그래도 내가 나갈게요 이러고 나간 느낌이면 안유성 그분은 정말로 찐으로 투표해서 나간 몰랐잖아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만든 요리가 대통령 명장 탱동이란 대통령이 좋아하는 텐동 난 그게 너무 슬펐어. 그걸로 세일즈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대통령 명장이자 대통령 요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 마음의 상처를 얻으면서 이렇게 쎄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 보는 진짜 내내. 걔 못할 짓 한 거예요. 그냥 솔직히 안유성 명장이 JTBC 고소해도 난 할 말 없어. 최연석을 고소해야지 뭐 JTBC를. 아 진짜 계열받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기기를 계속 바라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원래 약자의 저기 응원하게 되는 법이지. 그리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스토리가. 맞아.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튼 이분들이 그래서 꼴등을 했죠. 아무 반전도 없이. 맞아요. 그게 진짜 텐동만 빨리빨리 나갔으면. 맞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최연석네 팀에서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미리 재료를 다 준비를 싹 해놔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역시 2분 만에 나오게 막. 해본 놈이 안다. 그리고 저는 그 트리플 반점내의 그 팀원 중에 지선 셰프가 있었어요. 정지선 셰프가 마라 크림 딤섬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겠던데. 그리고 그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33접시인가 이렇게 팔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에 어떤 꼼수를 부려도 결국에는 맛이 있는 음식이 잘 팔리고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 맞아요. 보면서. 맞아. 결국에 중요한 건 본질이지. 맞아요. 아무튼 그냥 이 4라운드 때부터는 정말 생존이 초점에 맞춰져 있고 요리 실력이며 뭐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고 누가 운이 좋은가. 1등 팀은 다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4명만 뽑는 거라 거의 뭐 팀장과 MVP 정도만 뽑혔는데 그래서 그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떨어진 거죠. 그냥 요리 손질만 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음식이 빨리 나가고 뭐 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된 거는 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요, 그게.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님의 인터뷰 보고 저희 눈물 흘렸잖아요. 나는 성공한 여자다. 저는 근데 너무 담담하게 저는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성공한 여자, 성공한 사람도 아니라 성공한 여자라고 본인을 그렇게 지칭한 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니까. 그 성공한 여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응당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어떤 사무직이고. 막 CEO 이 정도? 뭔가 그리고 그냥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있는 그냥 다 재력이 항상 뒷받침되고 이런 건데. 근데 그냥 본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급식을 계속 누군가를 위한 음식을 해왔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한 음식으로 쌓은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맞아. 게 근데 진짜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여자 맞잖아요. 그니까 너무 눈물 났어. 그리고 뭔가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생존해온 분들의 노고를 같이 대변해준 느낌이 이모카세님, 이모카세 1호님 카세라고요. 이모카세 1호님의 다음 그 라운드에서의 네. 인생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사실은 사소하게 느껴졌던 맞아요. 그분들의 요리를 그렇게 아줌마가 해주는 요리를 맛있을 때 그냥 손맛이 좋다. 그러니까 손맛이 퉁친, 손맛이라는 단어가 퉁쳐버린 어떤 그간의 노력이나 이 사람의 실력 이런 게 저는 되게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그거를 분해해서 이분들의 실력으로 보여준 것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모카세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이 즐거운 술상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이 아줌마 손맛 좋네. 막 이런 식으로 다들 칭찬하는 그런 종류의 식당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그 이모카세가 생존하기 위해 했던 요리들, 그리고 스스로 매일매일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아 나가면서 손님을 살아남으신 거죠. 살아남기 위해 했던 그 노력들이 다 보여져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손질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해요, 보면. 맞아요. 진짜. 그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게 쌓인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 마지막에 그 임태훈 요리사, 철가방 요리사 셰프님의 그 인터뷰. 세상에는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한 사람이 많다라는 게 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단일의 기준을 들이대고 이 요리는 위대하고 이 요리는 위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탑 8 상위 8명만 모아서 이제 완전 경쟁 체제로 갈 때 그때 이제 각자 인생의 요리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다음 라운드 얘기인 거죠? 네.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 8분만 가지고 네. 인생을 요리하다라는 라운드.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이모카세가 이제 칼국수와 뭐 이런 걸 칼국수를 메인으로 안동국시를 메인으로 그 한상 차림을 해가면서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솔직히 뻔한 얘기거든요. 어딘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얘기. 근데 뭐 빚 때문에 네.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수를 배우고 가게 원래 작았다가 넓혀가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 키우고 이런 얘기 어딘가에서 한 번은 들어본 얘기. 근데 너무 감동 그 자체고 그게 김혜란 작가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 칼자국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인생 서사가. 그래서 만약에 이모카세의 얘기가 즐거우셨던 분은 그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 칼자국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어떤 소설집에 수록된 거죠? 달려라 애비일까? 아니요. 비행운? 아니요. 침을 흘린다? 네. 침이 고인다. 침을 왜 흘려요? 침이 고인다라는 네, 침이 고인다라는 단편집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작가 본인의 되게 자전적인 소설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인생을 요리하다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에드워드 리시가 그 심사위원들한테 음식을 끌고 가잖아요. 네. 끌고 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멋있었거든요. 아, 맞아. 그게 심사위원한테 가는 길은 정말 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길에서 그냥 돌아 나오고 싶고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그냥 가야 합니다. 그 너무 맞아. 감동적인 거예요, 그 대사가. 그러니까 미국인 특 명언 자꾸 만들어. 이제 충분한데 명언은 이 정도면 되는데. 근데 또 감동받았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감동이야. 근데 그 문장 아까 그 비움의 미학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음식도 비우는데 대사도 비워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세 문장만으로. 죄송한데 덜어냄이에요. 비움이 아니고. 두 개는 좀 다르세요. 네, 덜어냄의 미학. 그 세 문장만으로 덜어낸 그 문장이 너무 멋졌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감정 알잖아요. 그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만 계속 가야 하는 그 마음. 맞아. 그래서 저희가 10화까지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앞으로 2회가 남아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1 라운드죠. 그러니까 5-2라운드도 있어요. 8명 맞아요. 중에 딱 2명을 뽑는 건데 일단 5-1 라운드에서 1등한 사람 딱 한 명만 위에 올라가 있고요. 나폴리 마피아. 맞아요. 나폴리 마피아가 1등을 해서 올라가 있고 5-2 라운드에서 또 한 명이 더 올라가서 2명이 경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와, 진짜 누굴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근데 다음 미션을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요리에 무슨 그런 거예요. 무한 요리 경쟁? 그런 거예요. 아, 맞춰보세요. 누가 올라갈지. 저 최연석 셰프요.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그 안성재 씨가 최연석 씨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묘하게 느껴지죠? 아, 그것도 참 웃겼어요. 마늘 뺀 거. 아, 맞아.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나 돼? 근데 그니까. 봉골레에서 마늘을 빼면 그게 맛이 당연히 드러나지 않나? 어떻게 그거를 근데 몰랐지? 알리오 올리오랑은 다르게 봉골레는 마늘이 약간의 킥 정도래요. 아, 그래요? 어. 근데 난 후배가 내 요리 평가하고 앉아있으면 개빡쳐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후배라기보다는 약간 동료 느낌인 것 같던데요? 선배긴 선배라고 하죠. 불렀잖아. 어.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근데 둘의 그 혐관이 너무 좋아요. 맞아. 둘 다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 봉골레 너무 궁금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뭐 아무튼 최연석 셰프일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지선 셰프님이 올라갔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왜냐면 유일하게 그 여자니까. 야, 역시 살살님이란. 여자애 울고 여자애 우는. 그리고 여왕, 여신 이런 거 좀 짜증나잖아요. 호칭에서. 맞아요. 그 여왕을 좀 떼고 이제 이름으로. 딤섬왕. 아무튼 섰으면 딤섬 좋겠고. 황제였으면 좋겠다. 딤섬의 황제.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보다는 트리플 스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약간 젊은 피 두 사람의 경쟁?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거기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트리플 스타가 되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미 요리로 단련된 각 그런 게 다 느껴지나 봐요. 그 에너지나 그런 리더십도 그냥 나오는 리더십도 아닐 거란 말이죠. 요리를 되게 잘 알고 잘 하니까 나올 수 있을 바이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 뭔가 흑백간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재밌긴 해요. 솔직히 막판인데 그리고 그 정도는 제작진이 신경 썼겠지. 그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전 에드워드 리 아니면 최연석. 에드워드 리가 가야 된다. 먼 길 오셨는데. 근데 에드워드 리가 가야지 그 나폴리 마피아의 기도 살고 유명세도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에드워드 리 정도 하는 경쟁을 해줘야지. 에드워드 리 전 너무 멋있어요. 전 진짜 너무 멋있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4050 여성들의 이상형 그 자체다. 당연하죠. 묵직한 느낌. 그리고 담백하고 멋있잖아. 단호하면서도 중후하면서. 맞아. 이 K 아빠의 달고 다른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미국인 아저씨. 진짜 너무 멋있어. 그냥 아빠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에드워드 리가? 아빠였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의 새로운 남친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아빠는 아니었으면 아니다. 아빠면 좋지. 잘 됐지. 아빠 돈도 많고. 그래요. 네. 편집해 주시고요. 오늘 이 녹음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진짜? 오전에 산책 갔다 왔는데 같이 함께 산책을 했었잖아요.
근데 점심 먹고. 네. 그쵸? 근데 그 점심 먹는 옆 테이블과 돌아오는 길 모두 흑백 요리사 얘기였거든요.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카페 옆자리에서 누가 흑백 요리사 얘기했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또 누가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 얘기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구도도 잘 짰고 이 자본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 스펙타클하고 너무 잘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맛이라는 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약간 네. 노래 같은 거는 들리잖아요. 네. 싱어게인 이런 거는 들리니까 우리도 같이 뭘 할 수 있는데 맛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맛보다도 정말 이 경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간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하여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하는 화요일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아 나폴리 마피아가 말아주는 파스타 진짜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 그 뭐 올해 예약이 다 마감됐다는 썰이 있던데 어떻게든 먹어봐야겠어요. 네, 한번 가보시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넷플릭스에서 요리를 외치다. 근데 이것도 사랑을 외치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 사랑하잖아요, 요리를. 아니에요? 네,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니다, 그냥 요리를 외치다로 할게요. 그래서 요리를 외치다. 새로운 저희 팟캐스트 시리즈 또요? 를 녹음을 해봤고요. 같이 해주신 누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좀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말이.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도. 맞아요. 누깨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깨님 이제 누워서 취미가 뭐 팟캐스트 저 댓글 보는 보고. 거예요. 근데 3개인가 4개인가 달렸는데 저 그거 하나 다 기억하는데. 감동이었죠. 네,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느꼈어요. 나 천직이 개그 코미디언인가 싶었어요. 왜냐면 이 직업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재밌다고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담을 드렸네요. 어차피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누깨님 또 얼른 누우러 가셔야죠. 네, 빨리 누워 가야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누깨님이 옆에서 눕는 소리가 들리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